1935년 5월 3일 하룻밤 두 언론인 사살, 일본이 숨긴 비밀 작전 폭로. 1935년 5월 3일 텐진을 에워싸고 있던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화북 분리 공작에 몰두하던 일본은 자치라는 화려한 말로 포장된 괴뢰국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 선전에 천병으로 나선 두 언론인 호운부, 백유아는 텐진 거리마다 일본 제국의 논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2일 23시 호운부가 머물던 북양호텔 복도 끝에서 네 발의 총성이 터졌습니다. 피가 번지는 카펫 위로 낯선 신발 자국이 스치고 사라졌고, 불과 5시간이 지나 새벽 4시, 이번에는 일본 조계지 의덕리의 개인 숙소에서 백유안이 세 발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는 미나미지로 관동군 사령관 앞으로 보내는 비밀 편지와 일본 관용 여권이 함께 발견되어 친일 선전의 내부 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텐진 총영사 가와고에는 즉시 외무성의 정치적 사정이 개입된 암살이라 보고했지만, 현장을 조사한 중국 측 정보망은 이미 다른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추가 맞아떨어진 듯이 깔끔하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카드일지도 모른다. 익명의 보고서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관 부무관 다카하시 탄소자가 5월 7일 허잉친 베이핑 분회 대리위원장을 만나 조계 치안을 문란케 한 암살의 진상을 중국이 알고도 숨겼다라고 압박하자, 허잉치는 조계는 중국 치안권 바뀌니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응수했습니다. 허나 같은 날 관동군 특무기관장 기가 세이야 대좌가 하북성 주석 우학충에게 나미사- 헌병 특무대가 배후라는 조서까지 들이밀며 체포를 요구했고, 일주일 뒤 다카하시는 다시 한번 텐진 주둔군 참모장 사카이가 귀환하면 중대한 결의를 통해 근본 대책을 취하겠다라고 공개 담화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시각 만리장성 북쪽 준하현에서는 전혀 다른 피비린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공백을 활용해 항해구국군을 이끈 손영근은 공산당 연락책 왕평육의 지원 아래 수천 명으로 새를 키우며 일본군 보급선을 괴롭혔습니다. 1935년 5월 초 일본이 다시 토벌을 결행하자 손영근은 장성 안비무장지대로 숨어들었고, 5월 5일 일본군은 도적 토벌을 명분으로 비무장지대 진입을 통보하며 하북 보안대의 철수를 강요했습니다. 보안대가 시보리만 후퇴하자 일본 측은 협조가 미흡하다며 갑작스레 남은욕과 삼도하에 사령부를 세웠습니다. 5월 20일 새벽 포위망은 완성됐고, 보안대까지 가세한 일본군은 불과 나흘 만에 손영근 항일구국군의 주력을 분쇄했습니다. 일본군은 준하현장 하요이가 도적을 비호했다는 명목으로 하북성 정부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설정한 금지선을 넘어 게릴라 토벌이라는 새 핑계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텐진에서 총탄이 울리고 준하현에서 피가 마르기도 전에 5월 21일 화북 주둔 일본 장교들은 우학충과 텐진시장 장현학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내가 암살범이다 바보 자식이라 고함쳤습니다. 이어 관동군 참모장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두 사람을 즉시 체포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텐진 시당부 핵심 위원들은 줄줄이 잠적했습니다. 5월 25일 우학충은 결국 성정부를 바오딩으로 이전한다는 성명을 내고 도망치듯 도시를 떠났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화북에서 국민정부의 행정군사력을 몰아내고 빈자리에 분리 정권의 씨앗을 심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5월 29일 밤 다카하시와 사카이는 베이핑 외교 특파원 유가기를 불러 텐진 암살과 준하혈전은 모두 장제스 정권의 이중전술이 부른 결과다. 헌병 제3단과 나미사를 해산하고 중앙군을 화북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허잉치는 수도 난징의 다급한 전보를 타전하며 무력 충돌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지만, 국방위원회는 아직 상하이 방어에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굴욕적인 절충이었습니다. 한 달 뒤 체결된 하메협정은 중국 중앙군을 평진선 이남으로 물리고 허잉친 베이핑 분해를 사실상 해체했으며, 일본 특무기관이 추천하는 친일 인사를 중심으로 치안 유지회를 창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계산하지 못한 반전도 있었습니다. 손영근 부대의 잔존 세력이 북방으로 흩어지며 화베이산시 일대 공작선에 합류했고, 텐진 암살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던 정보요원들은 1945년 패전 직전까지 도쿄 텐진을 오간 밀로를 파헤쳐 훗날 전범 재판의 결정적 증언을 남겼습니다. 1935년 5월 3일 새벽 흰시트에 피얼록을 남기고 사라진 총탄 3발은 결국 화북 분리 공작 전체를 드러내는 일종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일본이 심은 협정의 씨앗은 불과 2년 뒤 루고우차오에서 터진 전면전을 막지 못했고, 반대로 중국 내 항일 세력을 오히려 하나로 묶는 역설적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5월의 암살과 토벌, 그리고 협정으로 이어지는 31일의 드라마는 피를 불러 화합을 꺾으려 한 자는 결국 피해 강에 스스로 빠져든다는 역사의 냉소를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텐진의 새벽 총성은 침묵과 공포로 짜인 화북의 밤하늘을 가르고 더 큰 폭풍을 예고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